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마음 공부하는 소울닥터 김석범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원장님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사람이 네. 패스트트랙 그 통과를 전후해서 8일 동안 네. SNS에 19건을 올렸다는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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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앞건이 좀비라는 노래를 올려놨다. 네. 또 뭐 지금 국회 선진화법에 따른 네. 형사상의 처벌을 하는 조항들을 다 올려놨다. 네. 네. 참 협박에 조롱에 그렇죠. 아주 희롱까지 다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 사람 이 심성이 왜 이렇습니까? 국가에 이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 일을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에서 네. 적어도 가장 중요한 위치, 네. 법을 준수하고 지키고 하는 부분에 네.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법을 지키기에 앞서서 상식부터 좀 지켜야 안 되겠습니까? 네. 네. 자기한테 일이 중요하더라도 수석이 그런 식으로 상대방을 조롱하거나 급박을 하거나 희롱하거나 네. 이런 일을 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국가의 권위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조국이 지금 국가에 이 자기가 맡고 있는 그 자리에 네. 맞는 옷을 입고 있는 건가? 저는 그 조국 수석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인물인지는 전혀 파악이 안 돼서 모르는데 이번에 SNS 하는 거를 기사를 통해서 보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그거는 하나는 이 사람은 민주주의자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를 그 신봉하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적이라고 해도 적이라고 야당을 이렇게 그 무시하고 희롱하고 조롱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저는 안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완전히 그 같은 인간으로 취급을 안 하는 상대방 자유한국당 사람들을 인간 쓰레기로서 인간 자체로 보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민주주의가 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오늘 보면 발언 중에 패스트트랙 지정은 네. 촛불 혁명에 참가한 주권자 시민들의 요청에 따라 법제화되기 시작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촛불 혁명을 참가하지 않은 사람은 그 혁명이란 말 꼬라지도 웃기지만 네. 그게 뭔 혁명이에요. 네. 자고 길거리에 촛불 들고 안 나간 사람들은 무시해도 좋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촛불과 혁명을 같이 붙여서 이야기하는 것도 언어 도단이고요. 예. 기본적으로 이 개념 이 사람들이 혁명이라는 단어가 어떤 건지를 모르고 쓰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촛불이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 본인들이 뻔히 알면서 본인들이 그 지도부도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예. 전체적으로 촛불 시위를 계속 조작하고 이끌어 나갔던 그 그룹들도 아마 누가 했는지 어떤 사람들이 했는지 알고 있을 거예요. 알면서 자꾸 이런 그 촛불 혁명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완전히 그 나치즘이 성행할 때 그 횃불 들고 막 이렇게 그 협박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네, 밤에 또 돌격대 뭐 이런 걸. 네. 마치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이 촛불 시위랑 상관 별개로 지금 현재 촛불 시위를 언급하는 것들이 전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그 패스트트랙에 들어가 있는 공수처도 딱 게슈타포가 연상이 저는 되고요. 근데 사람이 이제 그 꼬일 때 네. 뭐 사회 심리학적으로나 네, 이런 네. 걸 보면 베베 꼬인 사람들 네, 있잖아요. 그러면 대체로 이제 그런 것들을 사회적 그 환경에 대한 네. 문제에서 인성이 꼬인다고 이렇게 좀 안 봅니까? 네, 그렇죠. 네. 근데 이 친구는 저거 집도 부자고 네. 그래서 뭐 별로 콤플렉스를 느낄 부분도 없었고 이랬는데 왜 이렇게 베베 꼬여가지고요 매사를 이렇게 점잖게 말하거나 예의를 갖춰서 말하거나 겸손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이 그러니까요. 옛날에 SNS를 할 때부터 교수 때부터 그야말로 막 정치에 목숨을 걸어가지고 네. 하는 굉장히 삐뚤어진 네. SNS 상에서 이 뭡니까 이 손가락 파이터 네.
이런 수준의 행동을 하더라고요. 키보드 파이터. 예.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이제 조국 수석의 가정 환경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부유한다고 해서 꼬이지 않는다는 법은 없죠. 그러니까 그 가정 환경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의 이렇게 그 운동권 스타일 사람들은 대부분 상당수가 그 부친의 굉장히 억압 속에서 자라온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부친의 억압으로부터 독립하는 과정이 평생에 걸쳐서 그렇게 억압되는 과정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겪어 나가다가 결국은 그 부친과 똑같이 닮아간 모습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한테는 이 말이나 원칙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깃털처럼 가벼운 건가. 이 사람이요, 이명박 정권 시절에 그 칼럼에 좋은 학군으로 이사하거나 주소를 옮길 여력이나 인맥이 없는 시민의 마음을 후려판다고 위장 전입을 비판했거든요. 네. 근데 자기가 인사검증에서 내놓는 장관이나 헌법재판관을 보면 전부 다 위장 전입은 애교 수준이고, 그렇죠. 그럼 뭐 위장 전입을 그 사람한테 갖다 대기에는 나머지 죄들이 너무 커서 네.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을 자기가 검증해서 꼽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가 옛날에 했던 말을 모르지 않을 건데 네. 머리 좋다고 하면서 그런 걸 모릅니까? 근데 이분의 SNS에 나온 이야기들이 그 서로 그때 예전에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자기가 지금 반대 쪽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다고 제가 그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런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딱 그거예요. 그 미워하면서 닮아가는 딱 그런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자기가 싫어하고 거기에 저항했던 예. 그 모습 그대로 자기가 그거를 그대로 똑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못된 시어머니의 그 며느리 괴롭힘을 그 괴롭힘 당한 며느리가 또 시어머니 돼서 똑같이 반복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피해자가 가해자가 돼서 가해자와 동일시하는 그런 경우가 실제로 많아요. 근데 이 사람 지금 하는 거 보면 네. 검찰 잡는 공수처를 갖다가 네. 지금 그렇게 집중을 해서 네. 뭔 한해 짓는 것처럼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뭐 오늘 동아일보 칼럼인가 이 녹화하는 날 보면 네. 민주당의 그 우병우가 될라 그러냐 문재인의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네, 저도 그 칼럼 봤습니다. 우병우는 그래도 이렇게 입이나 손가락이라도 무거웠지 않습니까? 점잖은 편이죠. 조국보다는 훨씬 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공수처를 만들고 싶은 데는 네. 평소에 자기 머릿속에 검찰을 어떻게 한번 죽여버리고 싶다라는 엄청난 정오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개인적 정오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그 산호맹 네.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박노해 시인 네. 그 산호맹 백태웅이도 있었고 그렇죠. 다 연결됐죠. 네. 그래서 저기 뭐냐, 그래서 그 성남시장 지금 예, 이 은수미도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극좌파가 산호맹 조직이잖아요. 그렇죠. 네. 최고의 운동권 조직 중에 극좌파가 산호맹인데 네. 거기에 산호맹 1단과 어울려 다녔어요. 그리고 숨겨주고 뭐 이래가지고 네, 이 사람도 산호맹이었잖아요. 깜빵에 네. 갔다 왔잖아요. 예. 산호맹이 근데 민주투사가 됐어요. 그런데- 민주화 유공자가 됐어요. 그런데 집을 잘 만나가지고 깜빵 뭐 잠깐 짧게, 갔다 오고 그리고는 또 미국의 버클리 네. 그러니까 그 캘리포니아 네. UCLA 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버클리 분교에서 버클리 대학 좋은 데 아닙니까? 네. 유시 버클리. 예, UC 버클리에서 그 로스쿨 네. 박사를 땄어요. 네. 자, 그러면 보통 뭐 우리 때 보면 운동권 하다가 뭐 운동권을 좀 접었다 하더라도 다들 돈이 없어서 엄두도 못 내요. 네. 그렇죠. 근데 그 UC 버클리까지 유학도 갔다 왔다 말이에요. 집에 받쳐주니까 가능했겠죠. 그렇겠죠. 갔다 와서 이제 울산대 뭐 동국대도 했죠 잠깐. 네. 그래서 서울대 이제 법대까지 이제 와서 네. 지금 서울대 로스쿨 교수까지 왔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남한테는 도저히 한번 실패했을 때 네. 오지 않는 기회들. 네.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기회를 여러 번 잘 잡았어요. 운이 굉장히 좋은 거죠. 예, 타고난 운이요. 네. 자, 그렇게 했으면 항상 감사하거나 좀 온화한 성격을 가질 만도 한데 꼬여도 저렇게 더럽게 꼬이는 거는 내 처음 봅니다. 이런. 그러니까 저도 제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원한이 많은 것처럼 느껴져요. 예. 그래서 왜 저렇게 꼬일까요? 저게 뭐 자기가 사시가 안 돼가지고 공부를 했겠죠. 그러니까 천재라고 생각하고 뭐 대학도 일찍 들어왔는데 네. 뭐 두 살쯤 남보다 일찍 들어왔다잖아요. 아 그래요? 나경원이하고 같이 학교는 다녔어요. 네. 나경원보다 나이가 어리죠. 네. 또한 2살 어릴 거예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꼬여가? 그렇다고 이 사람이 또 운동권을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운동권 언저리에 네. 그냥 입만 조디만 들고 주로 손가락으로 떠들고 네. 이렇게 했죠. 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뭐 이 총대를 메고 운동권에 승부를 던진 것도 아니고 네. 그냥 교수하면서 네. 제한적으로 네. 그래 욕 좀 먹으면 동안 거 들어간다 했었고 지가 뭐 중입니까? 네. 그래서 근데 이번에 보니까 아마 조국하고 나경원은 학교를 같이 다닌 동기니까 서울법대를 네. 굉장히 잘 알고 갑자기 주말 그치면서 조국이가 그걸 딱 올리니까 네. 협박 네. 법조문 네. 그러니까 황교안이 낮에 월요일날 낮에 그 뭡니까 의총을 해서 내가 무슨 법률 지원단을 35명에서 300명으로 늘려주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내가 무슨 수사하던 사람 아니냐 하고 한국당 의원들을 막 달래고 자빠졌어. 이미 그때부터 싹수가 텄던 거죠. 그렇죠. 뭘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미리 걱정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월요일에는 이제 완전히 그냥 진이 다 빠져가. 네. 이제 앞에서 저항도 제대로 못하고 통과시켰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야말로 야당을 희롱 협박해서 네. 그거에 지금 먹혀든다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경원 성격을 자기가 안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역대 청와대 민정수석 중에서 이런 식으로 SNS에서 국회법 처벌 조항을 자세하게 올려가지고 네. 제1야당을 협박한 이런 자를 청와대 네. 수석을 저는 처음 봅니다. 아, 저 상식적으로 이렇게 너무 심했어요. 예. 이번 그 SNS로 희롱하고 조롱하는 거는 예. 그 상대방 그 정적을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그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 취급 안 하는 사람과 나중에 무슨 협상을 하겠습니까? 자, 이자 뭐 이제 곧 청와대를 떠나서 선거 출마한다는데 네. 이런 자 좀 비슷한 사람이 하나 더 있어요. 표창원이. 네. 제가 인간들 중에서 빈정대고 비아냥 그리고 네. 이런 인간 유행들이 제일 싫더라고요 저는. 표창원 씨는 제가 굉장히 그때 텔레비전 그 경찰대 그만두고 나와서 그 프로파일 이런 종편에서 것도 좀 맞죠. 봤을 때는 처음에는 좀 사람이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말이 경솔하고 앞서 나가는 것 같고. 그래서 정치를 하려 그러면 이제 이 말이나 이런 것도 좀 자리에 걸맞게 하는 부분이 있어야 네. 되는데 그 미국이나 영국이나 뭐 제대로 된 서방 국가에서는 이런 어떤 자리에 맞는 말, 행동, 네. 버릇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언어의 예술사가 돼야죠. 예. 그런데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이런 부분을 그 뭡니까? 문재인은 어떻게 저렇게 잘했다고 칭찬했을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제일 문재인의 신복 같아요 요즘 보니까. 지금 제일 권력 2인자죠. 문은 조국이 어떤 게 이뻐 볼까요? 저는 아마 자기 마음에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도 외골수지 않습니까? 지금 하는 행동은 예, 완전히. 굉장히 외골수죠. 조국도 외골수적으로 그 일을 진행을 하니까 마음에 들어할 것 같아요. 자고
오면 안 하고 내 말대로 하고 있구나 라는 것 때문에 저는 이런 문재인, 조국 이런 류의 사람들은 어떤 혼자서 예, 인생의 고뇌를 짊어지고 예. 어디 저 포장마차나 대포집에 앉아서 혼자서 술이라도 한번 먹어봤을까? 아무튼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견해 그리고 다른 그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문재인하고 조국이 그 쌍둥이 같아요. 그 부분은. 자, 이 뭐라 그럴까요? 조국이 옛날에 무슨 진보 집권 플랜인가 책에 썼던 지 네, 생각과 네. 지금 조국이 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완전 180도 다르거든요. 현실 권력은 훨씬 그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막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권력이란 거는 그렇게 그만큼 쉽게 중독이 될 수밖에 없고.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자기가 올테니티를 생각이 못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현재 권력을 장기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죠. 근데 이게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허망한 거고. 그렇죠. 이렇게 설치다가 제가 옛날에 옛날에 한 정권에 정무수석 하면서 핏대라는 별명을 갖고 있던 강성 네, 정치인 한 분하고 네. 그 이후에 한 20년 된 이야기입니다. 네, 네. 그분이 그만두고 네. 정권이 이제 바뀌고 네. 같이 골프를 한번 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핏대라고 생각했는데 사람이 더없이 순하고 좋으시더라고요. 네. 그럼 요즘 뭐 하냐니까 들꽃 사진 찍으러 다닌대요. 아마 아, 책도 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권력은 2인자 꼬라지를 못 본다. 예, 예. 근데 문재인과 조국은 지금 조국이 2인자 같지 안 보입니까? 그러니까 2인자로 저 생각된다니까요. 그럼 문재인은 조국 꼴을 어떻게 저렇게 보고 있을까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대통령하고 문재인하고. 아, 좀 달라요. 예. 제가 왜 자꾸 말씀드리듯이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씨 하는 거 보면 예. 저는 지금 제가 자꾸 인지기능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인지기능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그거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지금 조국이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예. 그 생각이 많이 들고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인지기능이 떨어지면 이 한쪽으로 편협되기가 쉽거든요. 믿는 사람만 계속 믿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2인자를 경쟁을 시켜서 이렇게 뭐 자기가 권력을 더 확실하게 하는 그런 리더가 아니고 자기랑 생각이 쌍둥이처럼 어떤 일을 추진하는 데서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 독일 병정처럼 진행하는 방식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참 보통 걱정이 아니네요. 네, 그러니까 밑에서도 견제가 안 되고 1인자, 2인자 두 사람이 다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죠. 보면 당이 거의 무력화돼 버렸고 민주당이라는 네. 이번에도 청와대가 날짜 정해서 그냥 군사 작전하듯이 시켜서 네. 민주당을 도구로 만들어서 이제 저렇게 해버린 거 아닙니까? 네. 심지어 민주당뿐만 아니라 평화당, 바른미래당, 네, 뭐 그렇죠. 정의당까지.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의 김관영이가 네. 그 똑똑한 사람이 거의 그냥 쪼다처럼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쪼아서 밀어버렸으면 저렇게 됐을까.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참 공부하면 뭐하고 출세하면 뭐하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국 수석은 저는 다음 정권에서 편치가 않을 거라고 봐요. 예. 지금 이렇게 하는 행동을 보면 편할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이라도 좀 제대로 된 국민을 위해서 그 봉사하는 의미로의 공직을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두 사람과 또 대비되는 두 사람이 있는데 네. 나경원, 한교안. 네. 근데 저 사람들이 월요일 날, 지난 금요일까지 그렇게 네. 그러고 토요일 날은 장애 집회, 2차 집회 나가가지고 무슨 런어웨이까지 걸으면서 이러고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눈앞에서 통과시키는데 이미 50명 걸렸는데 네. 한식에 주거나 청명에 주거나 그날 그래도 통과시키려는 거를 두 사람이 몸을 던져서 막아야 될 건데 한 사람은 나는 원외다, 나는 당 대표다,
나는 뭐 장인 상났다고 몸 안 네. 던지고 그다음에 나경원이는 그날 뭐 통과되는 걸 그냥 옆에서 가만히 보고 어? 심상정이한테 비해서 뭐라 하니까 심상정이가 요 앞으로 오라니까 안 가더만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왜 둘 다 저리 간이 작아요? 그러니까 너무 좀 답답했어요. 그러니까 좀 저거 타고나는 겁니까? 간이 작고 겁이 많은 거는요? 여러 가지 그 환경적인 요소도 있고 그러겠죠. 저는 사실 평소에는 좀 마음이 약해요. 네. 이렇게 뭐 동물들 봐도 그렇고 화다닥거리기만 하지 마음이 좀 약한 사람. 네. 그런데 이제 꼭지가 확 돌아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뭐 누가 뭐라 해도 끝을 봐버리는 성격이 있는데 네. 그런데 저 두 사람은 딱 여당 체질로 보여요. 근데 여당 체질 국회의원. 저건 뭐 과거에 시절 좋을 때 네. 그냥 네. 보수 시대에 그러니까. 민정당쯤 때 네. 그냥 당 대표 네. 권한도 없고 시키는 대로 잘하는 당 대표 네. 뭐 그런 수준이지.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그 전략도 없고 전술도 없고 그런 투쟁 모습이에요. 근데 조금 한국당에 그렇게 사람이 없나요? 근데 저 두 사람은 웃을 것 같지도 않고 울 것 같지도 않은 느낌이 이렇게 드는 거는 왜 그럴까요? 이게 공감 능력이라는 게 정치하는 사람들한테는 가장 핵심 아닙니까? 그게 굉장히 분노하고 중요하죠. 슬퍼하고 네. 이렇게 아픔을 느끼고 그렇죠. 이 불쌍하게 생각하고 이런 게 그 사람의 얼굴과 표정과 행동에서 나타나야 네. 대중들이 그 사람한테 열광하게 되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대중을 선동할 수 있죠. 그래야지. 근데 저 두 사람은 왜 그런 거를 못할까요? 아니 수염 좀 안 깎으면 어떻고 네. 아니 몸싸움 하다가 안경 좀 깨지면 어떻고 머리가 좀 흐트러지면 어떻고 또 추리닝 입고 와서 좀 뛰면 어때서 시위를 하거나 집회를 하는 와중에도 뭐 외모나 아니 이런 부분에서 처지지도 않는데 네. 둘 다 왜 그렇게 뭘 의식을 하고 이렇게 보일까요? 그러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참 황 사장님이나 저 같은 사람이 참 답답하죠. 그러니까 야당의 투쟁 그걸 리드하는 리더로서의 모습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참 답답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을 믿고 누가 뒤로 따라가서 같이 희생을 하다가 내만 죽지 나중에 살려줄 사람이 아니다면 네. 그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번에도 한때 필 조금 받아서 안 하는 짓 하다가 주말 그치면서 전부 네. 다시 원래대로 머리가 돌아와 버린 거죠. 네. 여기서 다치면 내만 손해다. 네. 뭐 피선거권 제한되고 출마도 못하고. 그렇죠. 이제는 그 자유한국당이 뒤로 물러설 공간이 별로 없어요. 뒤가 바로 낭떠러지인데. 그런데 지금 한다라는 게 무슨 기차 타고 예? 가다가 역마다 한 번씩 서서 아, 그거는 자기 뭐 자기 유튜브- 조직 동원하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 유튜버들 뭐 불러다가 뭐 알린다고 하고 뭐 하는 게 보면 정치는 비장미거든요. YS가 옛날에 23일간인가 네, 단식했다. 네, 네. DJ도 그렇죠. 뭐 옛날에 네. 예? 뭐 비장미가 아주 좋았죠. 네. 그 이해창 총재도 그런 것 맛도 있었고 네, 네. 박근혜 대통령은 전 대통령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어떻게 저렇게 저는 이번에 무조건 천막 치고 농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 뭐 이제 안 할 사람들이니까 뭐 안 할 사람들 보고 우리가 해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튼 뒤에 낭떠러지가 있는 거를 모르고 있던지 아니면 낭떠러지 나만 안 떨어지려고 하는 건지. 투잡하러 온 사람 같아요. 딱 투잡. 예, 예, 이걸 하다가 투잡이 더 좋으면 예, 그냥 정치가 세컨드 잡인데 예, 예. 그냥 정치로 붙고 예. 아 이거 하다 잘 안 되면 그냥 막 원래대로 돌아가서 살면 된다. 그런 마음이면 절대 정치에서는 이기지를 못해요. 다 그 정치판에서 싸우면 내가 죽느냐 상대방이 죽느냐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이 전부 추상적인데요. 예.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한 사실과 특정 인물을 들어서 네. 특정하게 비판하지 않고 좌우 무슨 도끼날 무슨 극자 뭐 이러면서 전부 추상적이에요. 예, 예. 그 국민들이 못 알아듣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근데 솔직히 말하면 추상적으로 말하는 게 책임질 일 안 하려고 그렇죠. 겁먹어서 빙빙 말을 돌리다 보니 추상적으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겠죠. 정치는 말이 간결하고 직접적이어야 되잖아요. 네.
워딩이 결국은 그 무기니까 예. 정치인들의 무기는 워딩이잖아요. 워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말을 참 잘하는 말이 어눌해도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예. 강하고 그 나름대로의 자기의 색깔을 가지고 국민들을 리드해 나가면서 자기 당원들 리드해 나가면서 또 의원들 리드해 나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 좀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 저 두 사람은 뭔 성찰을 좀 해야 됩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국가를 놓고 봤을 때 지금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미래를 봤을 때도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그 부분을 냉정하게 생각하고 내 한번 던지겠다라는 자세가 없으면 이 난국을 극복 못한다라는 그 확고한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이 난국 극복 못합니다. 예. 자기를 온몸으로 던질 마음을 가지고 정치를 하셔야 돼요. 뭐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충고해 주고 마치겠습니다. 예. 아무튼 예. 아무튼 제가 우리 이제 자유한국당을 보면서 뒤로 물러설 때가 이제 별로 없다. 물러설 땅이 별로 없으니까 이 가만히 있는 국민들 중에 그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속상해하고 힘들어하는지 당신들은 진짜로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속상한 걸 이제 저한테 전화해서 푸시는 분도 있는데요. 저한테 하지 말고 네. 어제 말씀드렸듯이 한국당에 전화해서 황교안, 나경원 두 사람한테 하길 바랍니다. 네, 예. 자, 오늘 주말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편안하게 보내십시오. 네.